미래세태우. SK이노베이션. 경계를 넘고 방식을 넘어 놀라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게 바로 너와 나의 리브. 너도 넘어봐. KB국민은행 리브. 주식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면 더 머니 스타트. 고객 맞춤 최저금 상품 제공 더 머니 스타트. 한 종목 집중 투자 오케이. 자금이 부족하면 전화해요. 1577-1544 머니 스타일러. 서공투자 오후 증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어느덧 시장 마감까지 약 39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장 후반 계속해서 견조하게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2월 말 코스피 지수 2200선 내준 이후로 한 달여 만에 2200선 회복도 시도하고 있는 오후 시장입니다. 마감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먼저 333 오후장 공략주로 출발해보죠. 네, 견조한 시장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세 종목에 대해서 세 분의 투자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께는 자세한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자,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점의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333 오후장 공략주입니다. 먼저 롯데케미칼, 두 번째는요 스튜디오 드래곤, 마지막으로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투자 의견 어떤 분이 불을 켜주시고 꺼주셨을까요? 확인해 보죠. 자, 롯데케미칼, 스튜디오 드래곤, 한올 바이오파마 모두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무역협상 이후 실적 기대감, 역시 무역협상 이야기가 나오네요. 진전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하다.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만하다. 세 분의 의견 모두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주가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거래일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1.99% 빨간불을 2% 가까이 켜내고 있습니다. 30만 7천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흐름을 보면 오전 11시 이후 급격하게 주가 흐름이 좋아졌죠. 2% 가까운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이 오전장 초반에는 좀 방황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 전반에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시 대 정도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 당시 좀 뉴스들이 또 돌았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거의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거의 다 이제 뭐 앞으로의 이행 계약과 관련된 그 내용만 협의하면 된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그동안 좀 피해를 봤던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 지금 자동차 포함해서 화학주들, 그다음에 IT 섹터 전반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IT 얘기는 계속 좀 해드렸었고요. 롯데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학주 섹터 전반이 이제 중국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이제 뭐 무역 전쟁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봤었고요. 특히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섹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실적만 보면은 주식을 사고 싶은 실적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안 좋은 거는 좀 이미 많이 알려져서 주가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뒤로 하고 진정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만 잘 진행이 된다라면은 또 글로벌 경기 우려감도 좀 어느 정도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주가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외에도 지금 뭐 보신다라면 뭐 하나케미칼, 대한유화, 특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 상당히 좀 좋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화학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주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롯데케미칼 주가로만 본다라면 한 30만 원 부근에서 29만 원 사이에서 좀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30만 원 아래권에 혹시 내려온다라면 한번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뭐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좀 조정받을 때 혹시라도 이제 30만 원 아래권대로 올라오게 된다라면 한번 기회를 살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직전 2월 달에 뭐 33만 원대 저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분명히 좀 저항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 저항도 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다시 또 계속적으로 30만 원대 유지가 된다라면은 중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롯데케미칼도 긍정적인 방향성 다시 좀 유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최근에 화학업종 전반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어떤 시각으로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되는지 첫 번째 종목 롯데케미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 좀 많이 빠졌다. 낙폭과대 그리고 실적 개선 쪽을 주목을 해주셨고요. 스타 작가 강화가 긍정적이다. 최근에 노희경 작가가 속해 있는 제작사 인수 소식이 전해졌죠. 장기 성장성 유지를 주목할 만하다. 세 분 모두 긍정적으로 불을 켜주셨는데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4거래일째 우상향 흐름,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장 초반부터 강세 보이면서 현재 3%에 가까운 빨간불 켜고 있고요. 93,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를 들어주셨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합니까? 네, 일단 전부 중국 쪽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안 좋지만 중국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게임주도 상당히 좀 강하죠. 외자 판호와 관련되어 있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뭐 우리나라 업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중국이 서서히 뭐 미국과의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제 중국 쪽에 강하게 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 미국과 무역전쟁 협의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풀리게 된다라면은 또 한알령 그동안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해제될 수 있는 기대감도 같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중국 쪽으로 다시 또 들어가게 되고 방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 섹터주들에 대한 관심 같이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 주가 자체도 지난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스타 작가 영입이라든지 뭐 관련되어 있는 업체 지분 인수 이런 부분들 좀 주가에 영향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1분기 실적은 뭐 쏘쏘할 것 같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주가가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다라는 점이 메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 바닥으로 따지자면 한 적어도 한 88,000원 정도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바닥이고요. 88,000원이 깨지게 되면 이 종목은 버려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일단 9만 원 정도 안 깨는 수준에서 변동성을 좀 활용해 보실 수는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97,000원 강하게 돌파되면 1차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까지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좀 다시 또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고 주가 자체가 바닥이다라는 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낙폭 과대 측면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측면 중심으로 또 분석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종목으로 한올 바이오파마 보도록 하죠. 세 분 모두 역시 긍정적인 의견 주고 계시는데 안구 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 미국에서 환자 투약에 돌입했다는 소식 3월에 전해졌죠. 그리고 기술 이전 마일스톤 기대감 단기 반등 구간이다. 긍정적인 의견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죠. 역시 4거래일째 반등 흐름을 이어가 주고 있고요. 오늘 5%에 가까운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36,000원대 와 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초반부터 강하고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 주면서 5%에 가까운 상승세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오늘
오늘 보시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바이오를 빼고 갈 수 없습니다. 뭐 물론 IT 섹터가 지금 힘이 좋은 모습이고요. 거래소에서 자동차와 IC 섹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견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코스닥 지수는 역시 바이오가 좀 견인되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롱 생명과학 이제 티슈진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눌려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기본적으로 좀 IT 기기들이 좀 많이 강화되면서 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저도 좀 눈이 계속 좀 뻑뻑하고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안구건조증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계속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지난번에 G3BNT 한번 소개시켜드렸었죠. 오늘 흐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 한올바이오도 같은 안구건조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임상 들어가는 부분들도 또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뭐 4월달을 잘 버티면은 한 5월달 정도 가면은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임상이라든지 뭐 라이센스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 신약에 대한 기대감 같이 좀 키워보실 수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크게 조정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실 뭐 작년도로 따진다라면은 고점 부근이 거의 한 4만 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최고점은 뭐 44,000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4만 원의 강력한 좀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서서히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흐름 상당히 먼저 좀 시장에서 강하게 좀 선도되었습니다. 오늘 뭐 HLB 같은 경우도 임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5월 학회 이슈보다는 뭐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임상 쪽이 상당히 좀 좋은 업체들 쪽으로 흐름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뭐 20일선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쉽지 않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한 35,000원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있을 때 활용하시는 뭐 접근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손절선은 한 33,500원 정도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흔들 때 좀 매수하신다라면은 일단은 4만 원까지 1차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가격대 돌파된다라면은 역시 직전 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도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좀 공격적인 매수세를 좀 보신다라면은 어느 정도 기관 좀 강하게 들어왔던 가격대가 한 34,000원대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오늘 333 오후장 공략도 세 종목 롯데케미칼과 스튜디오 드래곤, 한올 바이오파마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행점 박진희 부장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양시장이 4거래일째 동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는데 코스피 장 후반으로 가면서 만만치 않은 기세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장 후반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전략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일본 증시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우리 시장도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더 키워갑니다. 중소형주에 이어서 대형주들도 힘을 내면서 오르는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1% 상승합니다. 2,19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어느덧 2,200선 가까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14% 오르면서 748포인트 기록하고요. 선물 시장이 더 강하게 오릅니다. 1.35% 상승하면서 28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4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오후 들어서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빠르게 상승폭을 키워가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뻗어나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한 20포인트가량 강하게 올랐고요. 변동성이 있는 하루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 뻗어나가고 있죠. 현재 장중 고점 지나가고요. 오늘 장중 고점은 2,199포인트 터치했습니다.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지수 2,200선을 터치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12시 기준으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은 2시 부근에 마침내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빠르게 매수량을 키워나가는데요. 외국인은 4거래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563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도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3,500억 원 매도합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느덧 750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나흘째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래 위로 한 8포인트가량 차이가 있고요. 1%대 상승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748포인트 기록합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들어옵니다. 코스닥은 10시 전에 이 방향이 빨리 잡혔는데요. 기관이 더 많이 사고요. 금융투자와 연기금 등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434억 원 매수, 기관은 584억 원 사고요. 개인 쪽에서는 928억 원 매도세 나타납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름 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장중 고점 부근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 장중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8만 원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 외 종목들도 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79,6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46,600원, 2% 가까이 상승세 보여줍니다. 그리고 LG화학도 1% 가까이 상승, 현대차가 많이 오르죠. 4%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폭을 키워나가는데요. 셀트리온도 2%대 상승, 포스코도 27만 2,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오늘 HLB가 가장 눈에 띕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번 계속 살펴보시죠. HLB가 9% 가까이 10%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8,400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오늘 리보세라딥 그 임상 3상 임박 소식에 오늘장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훈풍이 불면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가까이 상승, 신라젠이 1.24% 오름세입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현대차 그룹주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뉴스가 오늘 장중에 나왔는데요. 현대기아차 모두 이 중국 내 수익성 향상 기대감에 동반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4.2%의 강세,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3%대 상승이고요. 계속해서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글로벌 텍스필을 보겠습니다. 중국 입국자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그 효과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5.35% 오른 데 4,525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LG이노텍 보겠습니다. 사실 1분기 적자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3, 4분기엔 좋을 것이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장중 고점 높여가면서 현재 6% 상승세 보여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1%대 상승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특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SK하이닉스나 현대차의 상승을 힘입고 지수가 2200선도 회복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압구정금융센터 김백준 WM 매니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어떤 부분 볼까요? 저는 오늘 조금 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조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네. 예, 통신 섹터인데요. 네. 사실 지금 5G가 4월 5일 날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될 것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주들 같은 경우 오늘 급락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것 자체를 보게 됐을 땐 사실 5G가 되면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상이 되게 될 테고 요금제를 뭐 직접 보게 되니까 그 LTE 요금제보다 한 10% 정도의 인상 폭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가입자당 매출액도 늘어나게 되고 그럼 통신사들 실적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 이제 추천을 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네네. 생각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상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이동통신 3사 중에 가장 낙폭이 적은 건 KT고요. 네. 조금 더 낙폭이 과대한 건 SK텔레콤과 이제 LG U+인 점이 조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깊게 좀 보자면요. KT에서 요금제를 이제 이 4월 2일 날 이미 알려진 것과는 달리 좀 무제한 요금제를 8만 원에 실시를 네.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에 따라서 조금 이러한 이 주가의 흐름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다. 예.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KT 같은 경우에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게 된다라면 SK텔레콤이라든지 LG U+ 같은 경우에도 무제한 요금제를 당연히 네. 비슷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SK텔레콤이나 LG플러스 같은 경우에 95,000원 그리고 많게는 12만 원, 13만 원까지도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망감으로 조금 돌아서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 부분 지금 하락을 하다가 지금 회복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공매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도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확실히 일단 기대감 자체는 이 실망감으로 조금 변화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8만 원 이상의 이제 요금제로 대부분 변화를 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1인당 가입자 매출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트렌드에서는 통신업종 조금 이러한 이제 투자 센티멘트나 이런 부분이 조금 지나간다라면 다시 한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 보는 건 괜찮을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가장 많이 빠지는 게 LG플러스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LG플러스 한 번 더 하락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의 8만 원대 무제한 요금제 출시로 인해서 다른 경쟁사들도 뭐 맞불을 놓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통신 3사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첫 번째로 짚어봤습니다. 자, 김백준 매니저님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저는 그 남북 경협주 관련 이슈를 하나 네.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지구 최후의 냉전지인 한반도는 뭐 역설적으로 평화관광, 환경, 생태 관광으로 도약할 수 있다. DMZ 관광 활성화는 관련해서는 미래 세대가 평화와 안보를 생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도록 뭐 적극 지원하겠다. 이러한 멘트를 하면서 어제 이제 시간 외로 코아스, 자연과 환경, 일신석재, 일성건설, 삼육물산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도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아스는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삼육물산 등이 연이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내 오후 들어서 특히 코아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계속 이제 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도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대부분 코아스 외에는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주들 관련해서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 목요일로 일정이 잡힌 이후에 남북 경협주는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4월 1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와 같은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민회의를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최근에 이제 인민회의 관련해서 대의원에서 김정은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짚고 이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슈를 두고 이제 태용호라는 이제 그 예전 북한 대사가 하는 말이 이제 그 현행상으로는 지금 북한의 헌법 최고 지도자는 상임위원장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평화협정이나 뭐 이런 걸 맺게 된다면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국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이 된 것처럼 김정은도 국가주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야 된다. 그게 이제 인민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돼서 김정은이 이제 지도자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북한도 좀 더 개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남북 4차 정상회담 그리고 시진핑도 지금 뭐 북한과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타고 나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회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보고 이제 지금 남북 경협주들 대표적으로 금강산 관련주들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워낙 뭐 낙폭 과대 종목들도 많은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 이후에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향후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이슈 중심으로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피 쪽 보도록 할까요? 업종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있죠? 네, 엔터 관련돼서 조금 지금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
사실 엔터 관련돼서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아티스트 관련된 이제 리스크가 너무나 부각이 되게 되면서 네.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던 그렇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리스크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지나고 회복 단계로 조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티스트 관리 또는 이제 아티스트 관련돼서 워낙 이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이제 추정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네. 게 이 업계에 대한 부분에서 가지는 시각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 사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터사들의 이제 주가 랠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좀 좋았었는데 그렇게 이제 부여했던 프리미엄이 과연 201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퀘스천으로 조금 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는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 2019년도에도 랠리가 계속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수반되게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야만 한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과연 이 엔터주들이 과연 1분기 실적은 어떻고 2분기 실적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랠리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 하향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 연예인 같은 경우에 활동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스크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분기부터에는 좀 4월 달에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아이돌이 조금 많이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트와이스라든지 그리고 뭐 BTS라든지 아니면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돌이 대거 이 컴백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분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엔터 3개사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아티스트의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관리가 좀 된다는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와이스가 계속적으로 일본 돔 투어나 이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좀 나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2분기까지 실적이 고성장을 만약 못 보인다라면은 이 전 고점인 부분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주에 워낙 좀 잡음이 많았던 상황에서 낙폭 과대 종목들도 있는데 오늘 뭐 엔터 3사를 비롯해서 좀 흐름이 좋거든요. 네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좀 반등,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 데에 대한 반등이라고 봐야 됩니까? 투심 자체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자율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율 반등 이후에는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라든지 앞으로 정말 어느 정도나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점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면 거기서부터는 계속적인 상승으로 가느냐 다시 밑으로 하락을 하느냐 이 부분이 결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엔터주들에서 사실 대안이 많이 없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본다라면 엔터주의 탑픽으로 하나 꼽히는 종목이 결국 나오게 될 텐데 그쪽으로는 좀 수급에 좀 쏠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 관련주 살펴봤고요. 자, 엔터에 이어서 오늘 또 훈풍이 분 소식이 들려온 업종이 있죠. 게임 관련주입니다. 파노 관련된 훈풍인데 일단 우리 쪽 게임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네, 우선 이제 어제 나온 것도 있었는데 네. 어제 장중에는 이제 위메이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킹넷인 대주주가 실종이 되면서 소송에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발생을 했지만 뭐 이는 급락을 보이다가 뭐 이슈가 무관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만회하면서 끝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다시 중국이 외자 파노 30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파노가 이제 내자 파노와 외자 파노 두 개가 있는데 내자 파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국내 게임이고 외자 파노는 이제 외국의 게임을 이제 허락해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슈를 한번 말씀드렸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파노가 너무 밀려있기 때문에 외자 파노보다는 내자 파노 위주로 이제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어제 이제 외자 파노 30개가 이제 발급이 됐었는데요. 네. 좀 살펴보면은 모바일이 22개, PC가 5개, 콘솔이 3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NH엔터의 자회사인 일본의 자회사인 컴파스라는 게임이 이제 네. 파노에
포함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NH엔터가 장 초반에 5% 이상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다시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보다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게 포함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도 지금 이제 일본 회사였기 때문에 국내에는 아직은 뭐 판호가 다 네. 풀리진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그래도 장 중에 이제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웹젠이나 펄어비스,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다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전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후 이제 시진핑 동시효과가 주석이 한국을 시작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된다면은 국내화 이슈 중에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사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러한 사드에 대한 선물을 줄 수 있진 않을까. 물론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이슈가 이제 사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풀릴 수 있는 아무래도 일정 매매로도 게임주들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게임 관련주 판호, 그러니까 판매 허가가 중국 쪽에서 재개가 됐다는 이야기고, 국내 그러니까 중국 쪽 게임에 대해서는 1년 만이고요. 우리 쪽 게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도 포함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2년 2개월째 지금 판호, 판매 허가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관련된 업종들, 게임들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오늘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바이오 관련주 좀 짚어보겠습니다. 엔터 관련주 앞서서 살펴봤지만 엔터 못지않게 또 잡음이 있었던 쪽이 바이오인데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죠. 네. 네.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코오롱 사태가 조금 그렇죠. 바이오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상당 부분 좀 짙게 드리웠었는데요. 네. 사실 월요일 오후부터 이미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형주 위주로 상당 부분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고 있고 네. HLB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수 상승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부분이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보게 되었을 때는 일단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고는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 높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실적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바이오 업종이 좀 대안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뭐 어떠한 모멘텀이 하나만 발생을 한다라면 뭐 예전처럼 다시 한 번 더 바이오 업종들의 대거 상승을 좀 보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 오늘 뭐 HLB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 힌트를 엿볼 수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뭐 첨단재생 의료법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법안을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법안 통과가 뭐 일부라든지 아니면 전체가 된다 하더라면 그에 따른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이라면 역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 시장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와줘야지만 바이오 업종이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런 점은 조금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1분기나 상반기 내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에서 하나 두 개씩 나와주게 된다라면 바이오에 대한 생각은 상당 부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업종 더 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음식료 업종의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주가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였는데 요즘 들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코멘트를 이제 대신증권 코멘트를 좀 빌려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주요 원재료인 국제 곡물 가격 그리고 주요 부자재인 포장재와 물류 제반 비용 등 변수가 이제 우호적이면서 1분기 실적 모멘텀은 크지 않더라도 그 이유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역시도 지금 통계에 따르면은 분유나 라면 수출 등도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음식료 업종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좀 바꿔서 분위기를 좀 보자면은 요즘 들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리서치 하우스들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음식료주들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좀 돌려서 말하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시장이 조금 더 성장하는데 약간은 부담스러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해서 뭐 시장에 종목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료 업종을 투자를 해도 되는 부분이고 지금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수급 위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그 삼양식품 뭐 이런 종목들이 목표가 뭐 대상 메일유업 이런 종목들이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이었고요. 신고가 종목들을 보면 SPC 삼립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푸드웨어 등이 신고가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식료 관련주까지 살펴봤고요. 수요일 마감하게 달려가고 있는 동시호가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양시장 차트 흐름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오늘 흐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1.09%까지 상승폭 확대하면서 장 종료 5분 2200선을 전입니다. 회복하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날 2200선을 내준 이후 한 달여 만에 2200선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1%대 상승 1.26%, 748포인트, 선물도 1.52%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 자,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2,700억 원, 1,400억 원 각각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흐름입니까?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네. 뭐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이번 주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도 눈에 띄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IT에서 삼성전자에 좀 가리우게 되면서 늘 최대 탑픽으로는 꼽히지 못했던 종목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 딜레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뭐 일부 이 소식이 들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제 탑픽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마이크론의 이제 공급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왔던 부분도 있었었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대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하이닉스 상당 부분 이러한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사실 뭐 대형 IT에서 워낙 좀 좋았던 종목들이 많은데요.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1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실적에 대한 부분이 회복을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애플이 이제 신제품에도 계속적으로 채택이 많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모멘텀으로 많이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뭐 삼성전기만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MLCC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발목을 좀 잡아왔던 부분이 좀 강했었는데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적을 조금 회복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끼칠 것 같다. 이러한 이제 장 컨센서스가 종료 더욱더 3분 많아지는 것 전입니다. 같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회복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중에 LG 생활건강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말씀해 주신 SK하이닉스 4%대 상승을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1%대 상승. 특히 완성차와 관련돼서 현대차도 3%대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장 초반부터 괜찮았지요? 네, 뭐 외국인 기관 다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장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DMZ 평화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는 뭐 게임주들 위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장 초반에는 이제 웹젠이나 펄어비스, M게임, 위메이드, 룽트코리아 이러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연일 급락을 보였던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도 약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그동안 하락폭을 보였던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HLB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암 3차 신약물질 리보세라닙의 뭐 임상 3상 결과의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홈캐스트나 코아스템 이러한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주목해볼 종목 중에서 슈피겐 코리아가 이제 화웨이 관련주로도 좀 엮이고 있는데 화웨이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화웨이에 대한 케이스 매출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또 화장품이 아마존에서 납품이 되고 있다. 뭐 이러한 이슈로 이제 슈피겐 코리아가 연이어서 좀 강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고 카메라 부품주 중에서 이즈미디어
연일 강세를 좀 장 보이고 종료 있는 1분 부분이 전입니다. 약간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장 후반 들어서 어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해서 창투사주들 우리기술투자나 뭐 비뎀트 등의 관련주들이 급등했죠? 급등을 네. 보이다가 오늘은 좀 조정세를 보이는데 다른 관점에서 창투사주들 뭐 미래셋 벤처나 아주 아이비 투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연이어 강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다른 관점이라면 어떤 얘기입니까? 다른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제는 이제 가상화폐 뭐 네. 특히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네. 이슈 등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여기에 지분이 있어서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였던 관련주들이 네. 움직였다면은 미래셋 벤처 투자나 아주 아이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이제 벤처 투자 정책이 나오면서 네. 움직였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격의 벤처 투자 관련주들이 네.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특히나 힘을 내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자, 양시장이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코스피 2200선으로 회복을 하면서 정규장이 마감을 할 수 종료됐습니다. 있을까요? 코스닥도 1.26% 상승 748선이고요. 선물 1.56%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수요일 마감향에 달려갑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세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후장 흐름이 더 좋았습니다. 먼저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통신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상승 마감에 성공해줬습니다. 오늘은 IT부터 제약, 바이오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최근 대형주를 전반위로 양호한 편입니다. 전기전자가 나흘 연속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해줬습니다. 2%대 강한 빨간불로 마감했고요. 증권업종도 함께 강세 속에 마쳤습니다. 또 자동차 완성차부터 부품업체 일부 상승 속에 운수장비 업종도 강세 속에 마쳤습니다. 어제는 조정받았는데 오늘은 3% 가까이 가장 높게 상승을 해줬고요. 철강금속은 또 동부제철 인수 관련해서 더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또 어제 하락했던 의약품 업종 오늘도 더 강했습니다. 1% 동반 강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산 게임 출시를 허용한다는 소식에 게임주가 함께 탄력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업종이 2.7% 강한 상승 속에 마감했고요. IT 중소형주 전체적으로도 상승세, 또 제약 바이오도 일제히 빨간불 속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업종도 1%, 반도체도 동반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흐름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 함께 외국인 기관의 매수 우위가 이어졌는데요. SK하이닉스 오름폭이 오후 후반 들어서 더 강해졌습니다. 4.5% 상승하면서 8만 원 선 바짝 다가서면서 마쳤고요. 삼성전자도 1.8% 동반 강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3인방도 좋았습니다. 수급적인 방향은 조금씩 달랐지만 현대차가 4% 강세 속에 마쳤고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시장 오름폭 이어가면서 3.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 종목들 빨간불이 더 많지만 SK텔레콤, LG유플러스, 통신주 주가는 함께 조정받았습니다. SK텔레콤 수급적으로 밀리면서 3% 하락 속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바이오는 개별적인 호재 속에 뛰었습니다. HLB가 높은 탄력을 받았습니다. 10% 가까이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 다른 바이오 흐름도 강세장, 오후장 막판까지도 함께 지켜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 많이 하락했던 코오롱 티슈진도 오늘 시장에선 소폭의 반등해줬습니다. 4% 강세 속에 마감했고요. 또 일부 콘텐츠, 게임주도 함께 좋았습니다. 펄어비스도 오름폭 높게 이어가면서 강세 속에 마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수급 받쳐지면서 2.6% 동반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양시장의 상승분이 견조했던 하루입니다. 수요일장 종가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막판 들어서 2200선 회복에 이어서 안착까지도 시도를 해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1.2% 강세 속에 마쳤습니다. 2203포인트까지 한 달여 만에 회복을 해냈고요. 4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속에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나흘 연속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750선 바짝 다가서면서 1.3% 상승으로 749선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체크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4월 들어서 꾸준합니다. 또 장중 기관이 매수로 방향을 잡아준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 외국인은 2,700억 원 넘는 동반 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오늘 시장에서 함께 매수로 돌아서줬습니다. 외국인은 420억 원가량, 기관도 660억 원 동반 매수 속에 마감했습니다. 수요일장 마감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차트 흐름이 참 아름다웠죠. 양시장이 4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후반 들어서도 힘이 약해지지 않고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을 내줬던 게 지난 2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약 한 달여 만에 2200선도 회복을 했고 안착까지 해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 시장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장님, 일단 시장 괜찮네요, 흐름 최근에. 요즘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도 정말 봄이 오는가 이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로 상당 부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아래 공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안 좋았었는데 그랬던 부분 자체가 이제 어느새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환호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세 가지 사실 호재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계속적으로 원만하게 규결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모멘텀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경제 지표가 갑작스럽게 좀 좋게 나오게 되면서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었는데 그 부양책 자체가 정말 이제 경기 부양으로까지 이어지는가 이러한 이제 메커니즘으로 점차 이 투자의 이 메커니즘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가장 계속적으로 문제가 좀 되어 왔었는데 네. 그랬던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로 좀 들어가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FOMC에서 계속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려고 한다는 점 이런 점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경기 확장 한번 기대감을 조금 가져봐도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제 경기 민감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도 그래도 IT 대형주가 가는가 싶으면 제약바이오에 좀 잡음이 있었고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김백준 매니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앞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막 거의 네. 의견을 동감을 하는 바이고요. 여전히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좀 놀아야겠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올라간 종목 따라가기에는 요즘 윗골이 달린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5G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같이 차라리 뭐 조정이 나온 업황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종목 꼭 5G가 아니더라도 시장은 돌아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강한 종목보다는 강했다가 조금 조정이 나오지만은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더 중소형주 쪽이 견조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견지해 주셨고요. 자, 범위 좀 좁혀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경기 민감주에서 조금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DY 파워입니다. 네. 뭐 경기 민감주가 사실 반짝거릴 수도 있어요. 그냥 잠시 정말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워낙 하락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사실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 훈풍이 정말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면 생각보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화학, 기계, 철강 뭐 많겠지만 저는 기계에서 DY 파워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DY 파워 같은 경우에 사실 4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일시적 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갔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일단 중국에서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급했다는 점 그리고 노후화된 설비를 계속적으로 변경을 했다는 점 이런 두 부분이 사실 일시적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1분기 때 충분히 이런 실적 다시 한 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19년도에는 또한 인도에서도 괜찮은 모멘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기계가 계속적으로 인도에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현지 조달률을 좀 높이고 있다는 점이 이 DI 파워에게는 이 기회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DI 파워 같은 경우에 인도 법인이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현대건설기계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매출 비중이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매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워낙 DIF가 보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영업이익 9% 증대 이 정도밖에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을 보게 된다라면 3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더욱더 늘어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2019년도 실적도 역시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먼저 조금 제시를 해드리면요. 목표가는 사실 2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만약 중국발 훈풍이 계속적으로 더 불어온다라면 전 고점인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매수 범위는 17,400원에서 17,7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공교롭게 오늘따, 17,700원이 네. 종가예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도 충분히 편입 가능하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16,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Y 파워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7,700원 현재 가격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 가격 제시를 2만 원 정도로 해주고 계십니다. 자, 김백준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KCTC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이제 쿠팡의 로켓 배송, 요즘 뜨고 있는 뭐 마켓컬리, 오아시스 마켓, 뭐 이러한 곳에서 뭐 빠른 배송을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이러한 유통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류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 장 종료 터미널 5분 그리고 전입니다. 항만하역, 화물 자동차 운수업 뭐 이런 3자 물류 등을 하는 종합 화물 기업, 종합 물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업황 자체가 예전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형 업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 업체들의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알선업자들의 난립 등으로 수익성이 좀 저하되고 있던 찰나에 이런 마켓컬리, 오아시스, 뭐 쿠팡의 로켓 배송 이러한 부분이 3자 물류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뜨게 되면서 업황의 비전이 좀 달라졌다. 업황에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3자 물류가 어떤 부분이냐면 1자 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에서 직접 배달을 하는 거고 2자 물류 같은 경우는 배송업체를 통해서 물류를 처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자 물류 같은 경우는 제품 보관에서 출하까지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창고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지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CJ 대한통운이 있고요. 그 외에 한진, 뭐 세방, KCTC, 동방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KCTC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이슈 중에서 어제 이제 그 리서치 아름이라는 곳에서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하게 올랐었던 대장주 성격을 가진 KCTC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예전에 이제 또 남북 경협주로 한번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어제 이제 이러한 이슈로 좀 한번 움직였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상승폭을 보이다가 반납을 하는 모습인데 뭐 종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길게 보면은 전고점인 4,900원도 볼 수 있겠지만은 짧게 본다면 4,0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3,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월에 4,900원까지 고점을 찍고 현재는 3,5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KCTC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내일 전략까지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교보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김백준 WM 매니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and welcome. 네,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 분 더 의견 함께하도록 하죠. 와운에서 김대복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오늘 강했습니다. 흐름도 좋았는데 양시장이 4거래일째 동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4일 연속 매수가 외국인들에 인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지금 현재 9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사실은 이제 그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합의의 가능성을 80% 이상을 점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은 상승세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지난 주 초에 하락 갭을 만들었던 자리를 개필하는 시장 흐름에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니까 매도자들의 어떤 쇼커버링까지 함께 일어나면서 상승세를 확장하는 시장 흐름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것이 시장을 선도하는 이런 가운데서 오늘은 NH투자증권 등 증권주들도 지금 현재 연중 고점 그러니까 단기 저항 영역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1월과 같은 유동성 장세의 성격이 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4월 들어가지고 3일 동안에 거래소 시장에서 7,985억,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 303억,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18,500계약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을 보면 이것은 전방위 매수이고 유동성 장세의 성격이 굉장히 짙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늘 위에서 밀었지만 1,134원으로 약간 부담 영역에 있는 것이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락갭을 모두 메우는 개필 흐름이 나와서 저항이 지지라인으로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단기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다. 현재 시장 흐름으로 보면 N자형 눌림목이 나와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위로의 변화를 가져가기보다는 다이렉트형의 어떤 상승세를 확장한 다음에 짧은 조정 위에 한 번 더 위로 몰아치는 상승